7월부터 8월 31일까지 총 6개월간 연수를 들으시게 되실 거고요. 장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및 중앙도서관 그리고 학내 교육기관을 이용하셔서 연수가 진행됩니다. 저희 연수원의 운영 목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교사의 연구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교사의 미래지향적 교육감 및 교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과 대학이 연계된 교육을 통해서 참여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올해 교육정책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연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9학점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셔야 되는데요.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과정은 이렇게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과정 중에 교수 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메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교수 사사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멘토링을 하시게 될 것이고, 이것은 총 3학점의 연수 이수 단위로 인정이 됩니다. 15번의 멘토링 및 과제 이수를 해야 되고, 적어도 10번 이상의 멘토링 보고서를 제출하셔야지 교수 사사를 이수한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개인 면담과 논문 작성 지도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공계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공동학술 활동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수원과 저희 서울대 지도 교수님들의 역할은요, 연수원생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강 강좌를 선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멘토링 활동을 교육연수원의 결과로 제출해 주실 것입니다. 멘토링 일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지난 멘토링 일지들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글씨가 끼져서 잘 안 보이는데 지도 장소, 지도 일시, 그리고 지도 주제와 성과 및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셔서 10회 이상 보내주셔야 이 연구사사 3학점이 인정되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 3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연수 내용입니다. 전공 강좌를 청강하는 내용인데요. 전공 강좌는 3학점 이상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즉, 한 과목이 3학점인데요. 최소한 한 과목 이상 들으셔야 되고, 두 과목이나 세 과목을 듣고 싶은 분들은 따로 요청해 주시면 배정이 다 끝난 다음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수강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및 대학원의 전공교과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고요. 이 전공 강좌 수강을 통해서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및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수 3학점이 인정되는 연수는 세미나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 날 진행되고 있고요.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소와 일정은 문자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세미나와 워크숍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중등 연수를 경험하셨던 2017학년도 연수하셨던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격주로 운영되고 있고요. 한 주는 자율 세미나가 운영되고 있고, 한 주는 저희 연수원에서 준비한 워크숍과 특별 강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숍 강의를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연수 목표였던 서울시 교육 시책인 혁신 미래 교육을 좀 선생님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실현할 수 있게끔 그런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강의라,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연구 방법 및 논문 작성법, 또는 전현직 아나운서가 강사로 오셔서 보이스 트레이닝이나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등을 하는 방법들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보다 학교에 가셔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준비하도록 노력했는데, 아까 교재에서 발표하신 선생님과 같이 저희의 연구 주제나 워크숍 주제도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율 세미나 예시는 아까 2017학년도
선생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저희도 3월 5일날 자율 세미나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이날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수 연수 과정입니다.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자리해 주셔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연수원 원장님과의 대화 시간이 5월 초에 계획되어 있고 개인 연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간 점검이 5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를 마치고 만족도 조사가 7월 말에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연구 결과 보고 및 토론을 위한 워크숍이 8월 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정으로는 교양 강의 수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혹시 연수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이 수강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탐방을 하실 수 있고요. 교내 다양한 문화체험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메일로 받았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미리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수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강사님이 지도교수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을 몇 분에게 받아서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서울대 사범대학 연수원도 서울시 연수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또 시간 강사님에게 위탁을 한다면 너무나 많은 절차에 의해서 위탁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에 있는 그 등록되신 교수님에 한해서만 지도교수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범대에서만 지도교수를 정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열려서 이제 사범대에서 정말 원하시는 교수님이 없으시다면 단과대학도 저희가 요청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할 때 사범대학이면 좀 더 수월하고 약간 이 학습용 분야의 연수 목적에 맞게끔 매칭이 가능할 것 같아서 최대한 사범대학에서 지도교수님을 선정해 주시고 만약에 사범대학 이외의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선정하고 싶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수님이 1지망이 안 되면 2지망으로 순서가 정해지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저희도 아마 한 번에 지도교수님 아래 3명 정도의 학생들만 배치하고 조절을 통해서 2지망이나 3지망으로 배정되어야 되는 선생님이 있으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도교수와 청강 강의 교수가 일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일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017학년도 선배 교사분이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일치되면 좋은 점이요. 실은 지도교수님에게는 소정의 지도료가 그러니까 사례금이 나가게 되는데 청강 교수님에게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도교수님과 청강 강의 교수가 일치된다면 정말 선생님들도 약간 마음의 부담이 없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은 지도교수와 청강 강의 교수를 일치시켜주라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신 청강 강의에서 필수 청강 강의 3학점 이외에 2학점이나 1학점의 다른 교양 강의가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도교수님과 다르더라도 저희가 청강 요청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몇 개까지 수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필수는 3학점이고요. 3학점 이상 수강해도 무방하지만 최대 3개, 그러니까 즉 9학점 이하로만 이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좀 더 선생님들도 효율적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청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내일 아침 9시까지 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다 수업해서 저희가 이제 청강 요청과 지도교수 요청을 내일 오후 중으로 보낼 테니까 꼭 내일 아침 9시까지 안 보내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수정하고 싶으신 선생님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의사항은 02880-5684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원래 국제학교는 서울에도 있어요. 용산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는데 외국에서 외국 학교를 2년 이상 다녔거나 외국에 국적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주국제학교는 아무것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학교 입학시험만 통과하면 되는데 입학시험은 학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서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주로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만 한국의 명문대도 많이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런 제주 영어 교육 도시고요. 이 제주 국제학교를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릴까 하다가 위치도를 일단 이 네이버에서 지도를 한번 다운받아 봤어요. 그래서 여기 AT,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3시간에 대해서 그 일정을 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8월 말까지는 어쨌든 9월부터 2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수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수에 대한 사전 결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 점을 조금 놓치고 있다가 좀 늦게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1학기 말쯤 되면 한 6월쯤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집중 연수 43시간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주 연수가 한 20시간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0시간? 더 많았죠? 30시간 정도였나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좀 더 작게 잡았다가 나중에 일정이 작년도 같은 경우 3박 4일로 제주 여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수 시간 인정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더 적게 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 집중 연수 시간을 갑자기 또 늘려야 돼서 또 새로운 강의를 막 늘리고 좀 그런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아셔서 좀 더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듣고 싶은 강좌를 이제 저희 연구년 선생님들한테 먼저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사 섭외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속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셔서 좋은 강좌와 또 이렇게 강사님들을 섭외를 해주시고 심지어 뭐 지인분들 남편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사님께 또 이제 필요한 것들 질의도 하고 그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연수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수원 시설을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강좌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간표를 확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제 좀 구분을 해서 뭐 인문학 계통, 인문 소양 뭐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한 강좌 뭐 이런 것들도 좀 찾고 그다음에 뭐 건강에 관련된 것도 하자 또는 뭐 레저나 문화 활동 뭐 또는 뭐 그 외에 뭐 답사 프로그램 체험 이런 것들 넣자 뭐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 것들도 있고 또 연구사님께서도 좋았던 강좌를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 분야로는 저희가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여기 인문학 계통은 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건강에 관해서 이것도 작년에 좋았다고 우리 연구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선생님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셨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캘리그라피도 처음에 저희는 뭐 도자기 굽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하다가 그 중에 섭외 가능하고 괜찮았던 거 해서 캘리그라피를 했는데 이게 뭐 재미있을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하다 보니까 좋았고요. 그리고 뮤지컬 공연은 우리 레베카를 보자고 저희가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서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사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이분을 직접 섭외를 해서 저희가 갔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서울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년이기만 하지만 또 저희의 수업 역량을 길러야 되니까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몇 개 골랐고요. 이거 이제 선생님들도 아마 하시는데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거 지역답사 콘텐츠 활용해서 수업 설계를 하자라는 이 프로그램은 직접 그 문화해설사가 있는 저희가 섭외를 해서 했는데 서울 기행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도보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 학급별 문화 활동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덴마크를 가야 되니까 덴마크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넣었고요. 이렇게 저희 선생님의 남편을 초청해서 이렇게 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셔서 요새 다문화 사회니까 그거 이해하는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 보고서 써야 되니까 그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여기 장학관님 모셔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차피 2학기 때 이 역량 직무 연수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학기 때 9월부터 10월까지 2달에 거쳐서 이제 이 연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10월 말쯤에 덴마크를 가야 되니까 그 전에 가급적이면 이 연수를 끝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기존에 미리 그러니까 뭘 잡아놓은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미리 시간을 확정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월 달은 뭐 몇 주를 이거는 뭐 2주 동안 이렇게 40몇 시간이니까 한꺼번에 연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는 모든 일정을 미리 비워라 라든가 사전에 일찌감치 그런 식으로 그 연수 일정을 이렇게 잡아두면 그런 시간 잡는데 어려운 이런 일들을 안 겪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잡는데 계속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일찌감치 3, 4월부터 이미 이때는 완전히 비워놔야 된다 이런 걸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율을 미리 하시고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원이 40분이나 되다 보니까 그런 조율을 더 신경 쓰시면 아마 알차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자율 세미나 팀장님은 임진아 선생님이셨고요. 저는 후에 발표할 계획이 있어서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농촌중학교 김미경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남편에게 늘 초콜릿을 선물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남편이 요령의 여인한테. 저는 얻어먹었어요. 네, 예쁘죠?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율 연수는 선생님들께서 연구연 되신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율적으로 고르고 그리고 취향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비용도 우리가 부담합니다. 네. 목적은 서로의 연수생들이 서로 강사가 되어서 서로의 강점 분야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교육학습 전문가 또 저명한 인문학자 초빙해서 교육 현안 및 연구 관련 공통 관심사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30시간을 운영을 했는데요. 강의와 실습을 기본으로 해서 9시 30분부터 4시 20분 이 정도에서 3시간씩 나눠서 실시하기도 했고 하루 종일 하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현장 견학, 탐방, 체험, 봉사 몇 개에서 실시했습니다. 미리 다 보여드리네. 네.
저희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팁이 뭐냐면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 아빠가 70세이실 때도 70대니까 빨리 지나고 80은 더 빨리 지나간다 하셨는데요. 학교에 가면 출근하면 퇴근할 시간이 되잖아요. 이 서울대학교 앞에 꼭대기에 있는 벚꽃이 이렇게 만개해서 저희가 막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저기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예, 빨리 지나가니까 챙길 거를 다 챙겨서 하면 되고요. 이게 1학기 때 서울대에서 진행한 거고요. 서울대에서 진행한 거라서 저희 자율 연수 세미나 팀에서 한 건 아니고요. 2학기 여기 이 부분이 저희가 진행한 거예요. 주제는 수업이 살아있는 신나는 배움의 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수 계획 및 활성화 방안해서 4팀 짜서 각자 역할을 했고요. 덴마크 아무래도 덴마크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대한교육 이해했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도는 꿈틀리 인생 학교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내 적용 사례거든요. 이 꿈틀리 인생 학교가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이런 제목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간 김에 여기 강화도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빌려서 대절해서 가까운데 문화 탐방할 게 없을까 해서 이제 전등사에 템플 라이프라고 해서 바로 공양 그 수행 과정으로서의 어떤 불교의 전통 식사법 이런 것도 한번 체험해보자 해서 갔어요. 그런데 조금 그 지도하시는 스님께서 너무 무서워갖고 밥 좀 더 달라는데도 안 된다 하시고, 밥에 노란 무가 있어서 뭔지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닦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 먹었는데요 이러면서 하나 더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 라이프는 여기는 조금 비춥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장곡중 학교 배움의 공동체 장곡중 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아주 수업 참관도 하면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미산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자락에 있는 마을 공동체 탐방을 했고, 이 성미산 학교도 스스로 서고 서로를 돕는 그런 교육 이념에 따라서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여기도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 교육원수원에서 덴마크 갔다 온 거 평가에 했고, 마지막에 다정하게 다다맨들 한식집에 가서 우리가 제출 일정을 확인하면서 연구 보고서 열심히 쓰자 이렇게 했던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연구년 2번째 20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사진 찍고 정리를 해두고요. 카톡이나 밴드에 자료를 공유해서 저희가 이제 탐방 갈 때마다 이렇게 자료를 하나씩 배부를 했어요. 이것들을 다 그냥 모아두시면 나중에 자료 낼 때 개인 보고서나 활동 연구 이런 거 낼 때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하나된 열정, 올림픽도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서로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었고 많이 배우는 한 해였어요. 여러분들 축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마 연구 보고서는 우리가 1년 동안 가져가야 할 숙제이실 거예요. 그런데 1년 조금 먼저 썼던 사람으로서 이것이 정석이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가볍게 숙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의 이제 그 연구 보고서 제목은요, 한문 고전 텍스트를 활용한 토론식 협동 수업 모형 개발로 이제 잡았었고요. 연구의 방향만 우선 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선은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모형의 측면에서 질문하는 나, 그다음 독서 교육을 통한 사고력 신장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의 측면은 사고하는 나, 세 번째 한문 고전으로 배우는 인성 교육의 측면,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나. 방향성을 저는 이렇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썼던 연구 보고서를
간단하게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조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점은 이제 올해 그 연구 보고서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A4 30매였다면 20페이지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가볍지 않을까 부담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 처음에 쓰실 때 이제 저희가 1학기는 큰 틀이 서울대, 그다음 2학기는 교육청이잖아요. 근데 특히 서울대를 6개월 동안 많이 누리셔야 하는데 다음 코너에 회장님이 서울대 누리기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제 서울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 텐데 그 전에 유용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KISS라든가 그래서 이런 거 뭐 로그인 정도 하면 비용 안 들이고 연구 보고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문초록을 이제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썼잖아요.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요거 이제 아까 그 방향성에 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독서와 한문 고전에 대한 흥미도, 토론식 협동 수업에 대한 선호도, 인성교육을 통한 자아 성찰 면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조금 가져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학습자 그룹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업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토론 활동을 위한 한문고전 텍스트 80선을 제작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그리고 제 연구 주제어는요. 질문, 한문고전, 짝토론, 모둠토론, 협동수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수업 이제 기존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대는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질문 수업, 토론 수업이 이제 커다란 화두가 되었는데 저는 그 텍스트를 한문 고전에서 찾은 거죠. 연구 대상은 제가 이제 영명중학교, 은평중학교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토론서당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학습자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면 되니까 큰 어려움 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할 학습자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적용을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래서 20명 잡았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3학년이지만 2학년 1년 동안 토론 수업을 했던 학생들입니다. 저와 함께. 그래서 상당히 기본 베이스는 돼 있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고서를 어떻게 쓰나 했을 때 저희도 작년에 썼던 선배님들의 것을 참고를 했겠죠. 그런데 읽어보니까 상당히 학위 논문처럼 많이 쓰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나? 이제 이런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수업 연구 보고서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데 저희는 학교 현장이 이제 저희 일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1년을 끝내고 나서 학교에 가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수업 보고서 위주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번에 저희 연구 보고서를 묶어보니까 저희 18년, 17년도 저희 선생님들은 거의 다 사례 중심으로 작성을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그 사례 중심의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요. 탐색 및 자료 개발 이것이 이제 2017년 3월까지잖아요. 근데 3, 4월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힐링을 하면서 또 사실 사람이 갑자기 일상에서 노연하니까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선생님들 다 이제 어디 아프고 제가 이러고 벚꽃이 아름답고 막 이제 이러다가 금방 지나가요. 3, 4월이. 그래서 그 시기에 그냥 설렁설렁 보는 거예요. 내 연구 주제의 기존 자료들. 그게 서울대 도서관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컴에서 뭐 NISS, KISS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보시는 거죠. 그걸 계속 읽다 보면 기존 연구가 어디까지 왔구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적용이 돼야 되겠구나. 현장 연구가 부족하구나. 조금 막히는 지점이 보일 거예요. 한계점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내 연구가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쯤에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3, 4월 동안 계속 기존 연구를 보셔라. 아무 부담 없이.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고전 텍스트를 이제 100선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80선 정도 썼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문 전공인데 저희가 학교를 이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대 하나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한문학과 개설된 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전문학 그 선생님께 멘토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멘토링 하는 선생님하고 또 제가 독서 교육 연구하는 그 수업 참관 선생님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수업 멘토링 받는 선생님과 내가 수업 참관한 선생님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금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네, 그 멘토링 선생님과도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멘토링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나중에 제 연구가 중간에 좀 바뀐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검증 도구 개발, 이건 이제 10월 하반기부터인데, 사실은 1학기까지는 여름방학 이렇게 끝나는 시점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의 핵심어, 기본 틀은 넘버링으로 쭉 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있으시면 2학기 때 너무 헤매거나 또 그 12월 달에 너무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1년 동안 잘 쉬다가 12월 달에 안공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리 한 상반기에는 적어도 내 그림을 가지고 있어라. 자, 질문 생성 전략을 저는 이제 질문을 이거는 서울형 수업 모형에서 이제 제공을 한 건데요. 1번이 사실 확인 질문, 이건 텍스트 안에서 질문 찾는 거죠. 2번이 내용을 분석한 질문, 나에게서 질문 찾기는 3번 내용을 평가하는 질문, 그것을 삶에 적용한 질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토론의 절차가 1번부터 문제인식부터 정리 단계가 있는데 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 2번 짝 토론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한 개의 질문 합의하기 2단계를 굉장히 중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학교 현장에서 협동식 수업 모형 해봤고 4명이서 한 조로 돼가지고 해봤는데 늘 그 조원들 간에 서로 사기가 이렇게 맞아야 하는 거, 협동이 잘 돼야 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학생들이 오잖아요. 저 아무개하고 짝 안 되게 해주세요. 자리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온갖 치성이 얽힌 일들이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여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단계가 짝 토론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서로 자기 살아온 삶의 내력을 뭐 이해하는 카드도 있겠고요. 또 핵심어로 자기 인생 표현하기, 키워드를 자기 표현하기 이런 방법들이 조금 더 필요했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중점을 두었다. 토론식 협동수업의 유형들은 유형 A, B, C, D 쭉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 조별로 혼자 질문하기, 개인 생성을 한 걸 둘이서 하나로 만들기, 넷이서 하나로 만들기, 그다음 칠판에 붙여서 돌아가면서 평가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교사가 잘된 질문이 있으면 공중에 띄워서 다 같이 또 발표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장의 근거가 나는 A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B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2번이다. 왜냐하면 근거를 밝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A라고 생각하는지 근거 만들기. 네, 거기 중점을 했고요. 학생들이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고 논쟁에서 이기되 친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반드시 했습니다. 토론식 텍스트 예시는 우선 리더십, 애민, 지혜, 자아실현, 배움, 근면, 여유, 청렴, 우정 이렇게 콘텐츠를 나눠본 거예요. 내용상. 첫 번째가 가정 맹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텍스트를 했을 때 대부분 많이 쓰는 게 현재 영어 그 외국 그 문화법은 어떻게 했을까? 혹은 내가 동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저는 3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건데요. 매낭국죽이라고 그래서 포지션을 부여했습니다. 안 그러면 조장만 발표를 하게 돼서 이게 조별 과제 잔혹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화들이 발표하자, 국화들이 발표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쭉 의견과 질문 마치고 신청 질문 황금과 우유는 공존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학생들의 답변은 결론은 이제 동생이 황금을 상상하지 못한 물건이라고 생각한 것은 황금을 처음 본 순간 이럴 때 형이 없으면 내가 황금을 다 가질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동생은 이 마음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다. 이 마음이 커지면 결국 황금 때문에 형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생은 비록 눈앞에서 황금을 버렸지만 그 대신 형제의 우애를 얻었다. 만일 형제가 함께 장사를 한다면 둘이서 한 마음이 되어 훨씬 큰 돈을 벌지도 모른다. 황금과 우애는 공존할 수 있지만 공존할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것 같다. 이거 이제 그 학생들의 생각을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토론 수업 모형의 연구와 현장 적용을 위한 제언으로 이제 제가 써본 거는요. 전 교육과의 전용 교실 마련 등 교실 환경 확보. 제가 이런 수업이 1년 이상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선을 위함이다. 1교사 1연구 주제 발표회 및 교수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과 수업 개선 사례 공유. 제가 서울대학교를 그러니까 앱스토어나 아니면 뭐 구글은 뭐죠? 아무튼 구글 스토어에서 서울대 앱을 치시면 서울대 앱이 나와요. 그걸 딱 하시면 거기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범대 일단 저거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밥이라고 서울대 그 밥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한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왔다 갔다 다녀요. 그래서 밥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비싼 뭐 25,000원짜리 한정식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원짜리 애들 그 컵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택밥이라고 치시면 식시아도 있고 아무튼 저는 택밥을 이용했는데 잠깐요. 서울대 앱이라고 치시면은 나오고요. 그다음에 택밥. 아무튼 택밥이라고 치시면 그 앱스토어에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식시아라고 서울대를 치시면 거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시면 서울대 지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밥집이 나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밥집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가 조금 있어요. 서울대 저희가 한 10시 정도에 모이는데 그 10시에 가면 다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버스를 알려드리겠군요. 버스가 여기 낙성대역 4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바로 버스가 여기서 서요.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빵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에요. 거기서 꼭 빵을 한 번씩 먹어도 줄을 서야 됩니다. 그 빵집 이름이 뭐죠? 다 알고 계시죠? 아무튼 거기를 가셔서 하고 여기 쭉 줄을 섭니다. 근데 버스가 빨리빨리 와요. 그걸 타시면 쭉 와가지고 서울대 사범대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는 서울대 사범대가 요 맨 위에 있습니다. 걸어오시면은 한 몇 분 걸리죠? 약성대에서 30분 걸릴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뭐 걸으셔도 되는데 이 주차가 대부분 이쪽으로 차들이 별로 없어요. 10시 정도에 오시면 요 사범대학 옆에 여기 산에 한경대학하고 사범대학 사이에 여기 주차장이 조금 큰 게 한 30대 들어간 게 있는데 거기가 없으면 다 찬 겁니다. 그러면 요 위로 쭉 주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주차를 처음에는 뭐 8시간짜리 이렇게 줄 텐데 한 달 정도 지나시면 그 정기 주차가 돼서 차가 이게 등록이 돼요. 그러면 뭐 며칠 동안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대신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 여기다 차를 놓고 밖으로 그냥 나왔다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오던가 아니면 한 새벽 한 1시 정도에 여기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여기 굉장히 그 멧돼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삼가하시기가. 그리고 아니면은 그 뭐죠 여기 규장각 요 밑에 보면 요즘 간이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서울대 주차장은 아닌데 아무튼 간이 주차장으로 두레문화관 옆에 여긴 없는데 그 SK인가? IBK에서 지어놓은 그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있거든요. 그 옆으로 가면 이렇게 주차가 조금 시골스럽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거기다 대시거나 거기가 이 두 개가 제일 주차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을 좀 이용해 줄 수 있고 아까 발표하신 입장에서 수영 되게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하시는데 그 도서관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때 꼭 가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튼 뭐 서울대는 뭐 그 정도 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로 대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빨리 카톡을 만드셔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안 오신 분들
이렇게 회장 되신 분이 연락하시면 되고 또 초등 9분이 오신다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하는 게 조금 필요해요. 저희는 한 분이 오셨는데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거의 지내셨어요. 그리고 MT 같은 거 한번 가셔서 서로 이렇게 40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주 연수할 때 원래 패키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거부하고 다른 쪽, 원래 제주시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손표를 옮겨달라고 하고 학교 위주로 이렇게 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연수는 좀 빨리 하시면 비행기표가 빨리 할수록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회장단에서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점점 영사님의 얼굴이 안 좋아지셔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궁금한 게 연수 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너무너무 할 거 많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1학기 때 그 대학교에 가셨을 때 연구 주제 확실하게 정하셔서 멘토 선생님이랑 교수님이랑 계속 상의하시면서 연구의 한 80%는 사실 완성을 해놔야지 2학기 때 좀 수월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11월, 12월이 되게 악몽 같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행정사항, 중요한 행정사항 더 많아지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요것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듭니다. 연구사는 이제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개요는 이래요. 연수 프로그램이 위탁 연수 6개월, 그다음에 9월부터 1월까지가 현장 적용 연수라고 그래서 연수원 주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 2월은 평가 보고회 및 공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습연구년 받으신 그 결과물을 또 이제 어디 뭐 탑재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또 5번 보시면 자기연구 계획서 제출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요. 가지고 서식이 있어요. 서식 1번에 맞추어서 다시 5쪽 정도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2월 28일까지가 아니고 그거는 좀 일정을 늘려드리려고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을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틀을 잘 잡아놔야지 그 다음에요. 그래서 통장을 이제 새롭게 개설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이거를 심사를 해요. 그래서 뭐뭐 수정하십시오 보내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시고 거기서 통과가 되시면은 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이 마무리되는 게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돈을 드려야지 선생님들도 돈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연구계획서 3월 5일까지 제출. 그 다음에 8번이 연수생 집합연수 운영 안 제출인데 2학기 때 60시간짜리 연수한다고 그랬는데 이 60시간짜리 연수를 저희 연구사가 100% 다 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60시간짜리 어느 정도 주시면은 다시 의논해서 조금 바꾸기도 하고 뭐 조정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안을 여기는 7월 26일 목요일까지로 되어 있죠. 예, 이때까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시든 아니면 이 집합연수 분과 팀을 마련을 해서 그 팀에서 주시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의 중간 보고회 8월 6일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할 테니까요. 그때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하반기 연수원 주간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14번, 15번 그러니까 핵심 역량 강화 집합 연수가 60시간짜리 연수예요. 15번 여기는 9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짠 거고 사실 17년도의 연수는 9월 초에 시작해서 10월 덴마크 가기 직전까지 일주일에 한 2번씩 띄엄띄엄 했어요. 근데 초등 같으면은 뭐 2주일을 확
잡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띄엄띄엄한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미리 막 그 자기 일정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연수 받으시는 것도 되게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학구적이셔가지고요. 17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지방 대학교도 가시고 막 이러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2주일을 풀로 못 빼서 요일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정을 미리 좀 잡아 놓으셔야지 좋으실 것 같아요. 40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날 잡는 게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미리 다 짜서 하셔야지 개인 일정보다 일정이 그렇죠. 이 일정은 18연수 일정은 아예 딱 못 봐가지고 이때는 아무것도 잡지 마세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개인 연구비 정산 제출 50만 원 드리면 정산서 제출 12월 21일 금요일까지고요. 개인 연구 보고서 제출 본인이 연구 주제로 했던 건데요. 이건 21일 금요일까지 완성본은 아니더라도 가본 정도는 이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에 개인 활동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1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선생님들의 18년 선생님들의 그 도움을 위해서 17년 보고서를 이렇게 이따 회장단 조직 되시면 이렇게 좀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17년 선생님들만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성과보고회 이런 자리가 19년 2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 뒤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행집과랑 얘기해가지고 옮기게 해야죠. 그냥 가실 때 지금 옮겨보시죠. 네, 그냥 그러면 회장단 조직 되시면 사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모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노하우 좀. 저희 학교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물어보실 건 저한테 회장님이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회의 참석은 허용하지만 대학교의 시간 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겸직 허가를 받으실 분도 역시 우리 연수원장님의 허가를 받으셔야 되니까요. 다음 연구사님께 이런 거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겸직 허가 관련 특별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해 주시고요. 정기적 출강이나 회의 참석 시 허용이 가능합니다. 자,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한 외부 강의 회의 등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과 특히 그러니까 특별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를 하는 거지 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모든 외부 강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고요. 요청 공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이 공모국외 여행에 대한 건데요. 국외연수 가실 때 결재 라인이요. 담당 연구사, 그 다음에 수석 연구사, 그 다음에 담당 부장, 그 다음 원장 이렇게 4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국외연수 가실 때 학습연구년은 사실도 연수 없습니다. 사실도 연수 없고요. 무조건 연가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연구 목적의 그런 국외 체험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제 올리실 때 그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국내 연수일 때는, 그러니까 국내에 출장 가실 때는 원장님 결제까지 안 가고 부장님까지 가시면 돼요. 담당 연구사. 담당 연구사가 안 정해져서 제가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 담당 연구사, 그 다음에 수석 연구사. 수석 연구사도 결제가 안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부장.
부장 성함은 권혁미. 권혁미 부장님이십니다. 원장님은 이종대 원장님이세요. 부서장이 원장님이신데요. 이종대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복무관리는 연수원에서 관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1학기 때 서울대 위탁일지라도 복무관리는 이쪽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 출석부에 사인하고 이런 거는 다 그쪽에서 매달 저희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라이스 결제는 연수원입니다. 자, 연수도중 탈락자 처리가 있는데 직무연수 규정이 10분의 8 이상은 무조건 출석을 해서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10분의 8 이상 연수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가 되면서 연구년에서도 이제 탈락이 되시겠죠. 그러면 전액 회수, 연수 경비 전액 회수 및 학교 현장 복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랑 결과보고서 쓰실 때도 특히 표절에 주의해 주세요. 작년에 시의회에서 학습연구년 보고서 쓸 때 표절에 대한 건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해서 17년 선생님들이 표절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18년 선생님들께서 미리 알아두시고 자기 표절도 표절이고 예전에 했던 연구 논문이 있다면 70% 이상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표절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 표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연구 보고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나중에 혹시 발각이 되면 뭐 연수경비 전액 회수 이게 또 소급될 수도 있죠. 요즘 세상이 하도 그래서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건데 연구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의무사항, 의무재직, 그 다음에 뭐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이거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연수 경비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서 2번 연수 운영비, 개인 연구비 사용 지침. 돈도 얼마 못 드리면서 이런 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50만 원 드릴 거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영수증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요거를 한 부를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잉크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사를 해서 두시고 나중에 12월 15일인가요? 그때까지 또 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서식 3, 4, 5번 여기를 보시면 입출금, 내역, 통장 사본, 연구비 사용 내역서, 그 다음에 영수증 첨부지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거를 그때그때 쓰실 때마다 하시면 좋겠지만 못 하시더라도 영수증은 꼭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누락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점검할 때 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회를 하면서 보거든요. 자, 개인별 정산 서류 제출 시 통장 사본, 지출 내역, 사용 내역서,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연구비 산출 집행은 연구 활동 취지 목적에 사용하시고요. 10만 원 이상 지출은 반드시 계좌 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통장을 꼭 만드시는데 체크카드를 같이 만드셔요. 그래서 돈 쓰실 때는 체크카드로 쓰시고 혹시 간이 영수증을 쓰게 될 경우는 3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3만 원 이상이면 카드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거 외장하드가 될까요? 외장하드 안 됩니다. 예, 외장하드 안 되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뭐 나머지 소프트웨어 안 되고 기자재 안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재산 내 취득이 의심스러운 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50만 원이라 그렇게 쓰실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라도 외정화된 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자, 일단 연구비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지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돈을 드리면 3월 말에 드리면 이제 꾸준히 이게 필요할 때 그 계획된 날짜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연구 목적 때문에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출장 결제를 올리시는데 여기 부지급이에요. 이 통장에서 쓰셔야 돼요. 드린 돈에서. 네. 그래서 뭐 기차표 같은 거 끊거나 이럴 때도 영수증 다 챙겨두시고 뭐 체크카드로 가능하면 그걸로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쓰시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정산 서류를 제출하시는데 관련 서류는 서식 3, 4, 5번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는 통장 하나 만드시고 개인 연구비 지급을 위한 통장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까지 이거 만드시는 거 2월 달 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